나눔의 상징인 사랑의 온도탑은 기부 목표액의 1%가 모금될 때마다 1도씩 올라가게 되는데요. 계속되는 경기 침체에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나눔의 온기가 줄어 온도탑이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이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계절마다 생필품을 전해주는 노인지원센터. 회의실 안쪽에 패딩 점퍼가 담긴 상자들이 쌓여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벽면을 가득 채웠지만 올해는 기부 물품이 30%가량 줄었습니다. 경제 상황이 힘들어서 내년부터 경제가 좋아지면 후원하겠다는 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기업으로는 금액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월 3만 원 이상을 기부하는 착한 가게들도 사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소액 기부도 부담돼 올 한 해만 450여 곳이 착한 가게에서 탈퇴했습니다. 반면 신규 지정은 280여 곳에 그쳐 10년 만에 처음으로 해지가 신규 지정보다 많았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하루 이틀만 매상 떨어져도 솔직히 좀 멀쩡하시게 그러면은 고정유지비를 줄이는 방법을 생각하지 마시. 상황이 이렇다 보니 희망 나눔 캠페인 모금 실적도 저조합니다. 캠페인이 시작된 지 20일이 넘었지만 나눔 온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사랑의 온도탑은 목표액의 1%가 모금될 때마다 1도씩 올라가는데요. 제주 사랑의 온도탑은 현재 30.2도로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낮습니다. 올해 제주의 모금 목표액은 43억 2천만 원. 하지만 현재 달성 금액은 목표액의 3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기부금이 줄어들수록 도움을 드려야 될 어려운 이웃들한테 그런 혜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복지 재원이 좀 줄어들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마다 나눔 캠페인에 1억 원 이상을 기부하는 고액 기부자들의 모임인 아노소사이어티 회원 증가세도 주춤합니다. 지난해 10명 정도 늘어나던 것이 올해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익명의 독지가인 노고록 아저씨가 연말을 맞아 쌀 100포대를 서귀포시 서홍동 주민센터에 기탁했습니다. 노고록 아저씨는 25년간 해마다 설과 추석 연말에 쌀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노고록 아저씨는 어둡고 힘들어도 살다 보니 한 해가 갔다며 새해에도 건강하고 편안하게 보내라는 뜻의 제주어가 적힌 메모를 쌀과 함께 보내왔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제주 도내 성당과 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미사와 예배가 열렸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어수선한 연말이지만 그래도 거리에는 성탄절 분위기를 즐기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찬송가가 성당 안에 장엄하게 울려 퍼집니다. 2000년 전 마국간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의 모습을 재현했고 산타클로스 복장을 한 어린이들도 미사에 참여했습니다. 올해 성탄절 미사에서는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려고 오신 예수님의 정신을 되새기면서 고난과 고통의 시대를 극복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침묵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뒤로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정의와 진리를 부르짖는 것입니다. 제주 도내 개신교회들에서도 일제히 성탄절 예배가 열렸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이 땅에 사랑과 평화가 가득 차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제주 땅 주님이 다스리시는 평강과 평화와 기쁨과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맞아 제주 시내 중심가는 연말 분위기를 즐기려는 시민들로 붐비면서 모처럼 활기를 띠었습니다. 흥겨운 음악에 맞춰 울긋불긋한 풍선으로
신기한 마술처럼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나온 어린이들은 난생 처음으로 본 즉석 거리 공연에 환호성을 터뜨립니다. 성탄절에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 많고 공연도 이렇게 재밌는 걸 하니까 뭔가 성탄절 분위기가 더 훨씬 나는 것 같아요. 정치적 불안과 혼란 속에서도 어느새 다시 찾아온 성탄절. 제주 도민들은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MBC 뉴스 조윤우입니다. 주택 난방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이려면 석유와 가스 대신 전기로 바꾸고 또 필요한 전기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전기를 직접 만들어 쓰는 주택 태양광 발전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정부와 제주도의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송원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주택 옥상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한 고명표 씨.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선정돼 설치비의 80%를 지원받았습니다. 5식구에다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 겨울이면 난방을 많이 해야 하지만 걱정이 없습니다. 거실 천장에 설치한 온풍기를 계속 틀고 전기장판을 이용하는 등 전기로 대부분의 난방을 해결하지만 전기요금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많이 나오면 30만 원 이상도 나오는데 태양광 설치하고 난 이후에는 5, 6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확실히 육아 부담도 적고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주택 난방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이려면 석유와 가스 대신 전기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저렴하면서도 깨끗한 전기를 쓸 수 있어야 하는데 주택 태양광 발전이 유력한 대안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제주도의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2019년 시작한 주택 태양광 발전 지원 사업은 2022년 종료된 뒤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의 주택 태양광 지원 사업은 전국 단위로 선착순 모집하는 방식인데 예산이 반토막 났습니다. 올해 예산이 141억 원으로 지난해 311억 원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전기요금이 오르고 난방의 정기화가 중요한 시점에서 정부 지원이 대폭 줄어든 건 매우 우려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주택 태양광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택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경기도는 정부 지원 예산이 반토막 나자 자체 사업비를 늘려 주택 태양광 발전 보급에 나섰습니다. 해마다 주택 10,000가구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 2030년에 전력 자립 10만 가구를 만들 계획입니다. 올해는 작년 대비 예산을 2배 늘렸고 내년에는 작년 대비 10배 늘려서 지원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예산을 대폭 늘리게 된 이유는 태양광이 경기 도민의 전기료 걱정을 덜어드리는 데 아주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2035년 아시아 최초로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제주도. 탄소 배출이 많은 주택 난방을 전기로 해결하고 필요한 전기는 주민들이 직접 생산하는 여건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에너지 정책은 아직 걸음마 단계인 그린 수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당장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도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안들이 뒤로 밀리는 것은 아닌지 정책의 균형을 잡기 위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풍력 발전의 경우 워낙에 대규모이다 보니 주로 지역 주민들이나 환경단체의 반대 민원이 허가의 걸림돌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주민 모두가 원해도 풍력 발전을 할 수 없는 조례가 경북 포항시 의회에서 추진돼 논란이라고 하는데요. 포항에서 김기영 기자입니다. 김하영 포항시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풍력발전시설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지역 실정에 맞는 풍력발전시설 허가 기준을 마련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게 제정 이유입니다.
도로로부터 1km, 주거 밀집 지역과 학교, 학원 등 교육 연구시설, 노인 아동시설, 축사, 관광지 국가유산 등으로부터 2km 이내에는 풍력 발전을 둘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이 기준을 만족하려면 포항에서는 사실상 풍력 발전을 할 곳이 없습니다. 이 같은 조례 제정이 추진되자 풍력 발전을 찬성하는 포항시 오천읍 진전리 주민들이 시의회를 찾았습니다. 친환경 친재생 에너지를 좀 많이 들어설 수 있게 시의회에서 좀 찬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을은 상수원 보호구역에 묶여 각종 개발 사업이 불가능하고 송전탑도 지나가 낙후된 와중에 풍력 발전을 계기로 마을 발전을 도모하려는데 하필 지금 와서 풍력 발전을 금지하는 조례를 만드냐는 겁니다. 우리 신재생 에너지를 원하는데 어느 시의원인지 어느 분인지 정말 우리 진전리에 한번 오셔가지고 마을 주민들께 다시 한 번 더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최근 한 차례 유보된 이 조례안을 경론 끝에 폐기하지 못하고 또다시 유보했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류가 직면한 기후 위기를 완화하고 유럽 선진국은 신재생 에너지로 만든 제품이 아니면 고율의 관세 부과를 예고한 와중에 굳이 기초지자체에서 이에 역행하는 조례를 만들려는 이유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아침 출근길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아침까지 비가 가끔 오다 그치게 했고 오늘도 크게 춥지 않겠는데요. 제주의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 11도를 보이면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다시 남하하면서 기온이 뚝 떨어져 추워지겠고요. 주말까지 강추위가 이어지는 만큼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기압골의 영향으로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아침까지 눈이 오는 곳이 있어서 산간도로에서는 미끄러움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후부터는 바람도 강하게 불 텐데요. 제주 남부 지역과 추자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 강풍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기온 어제보다 조금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부 서부 지역 10도, 동부 지역 8도, 한라산 성판악 2도 보이고 있는데요.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겠습니다. 북부 지역 낮 최고 기온 11도에 그치겠고요. 서부 지역 10도, 남부 지역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라산 성판악은 4도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후부터는 강풍으로 인해서 파도가 점점 높아지겠는데요. 여객선 이용객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까지 매우 높아지겠습니다. 오후부터 제주도 남부 앞바다를 제외한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주말 사이에는 또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지난달 김포공항에서 제주로 온 여행객 수가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김포 제주 노선 여행객은 59만 5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줄면서 2014년 11월 이후 10년 만에 월간 여행객이 6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국내선 항공편으로 제주에 온 여행객은 104만 명으로 일본으로 떠난 여행객 223만 명의 절반 수준이었고 중국 노선의 106만 명보다도 적었습니다. 제주도민들의 워라밸, 즉 일과 생활의 균형 수준이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 일생활 균형 지수는 49.1점으로 재작년보다 7.1점 떨어져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60.8점보다는 10점 이상 낮은 것이고 1위인 세종시의 67.8점보다는 20점 가까이 낮은 것인데 특히 지자체 관심도는 3.3점으로 전국 평균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습니다.
연말을 맞아 문화예술축제 버스킹이 있는 날이 열리고 있습니다. 버스킹 있는 날은 오는 30일까지 제주시 칠성로 상점가와 누에모루 거리, 서귀포시 매일 올레시장과 명동로에서 매일 저녁 6시부터 진행됩니다. 제주도는 탄핵 정국의 여파로 침체된 지역 상권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는데 공연에는 제주도림예술단과 도내 39개 버스커 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